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비자 하디쇼의 강일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소비자경제신문의 이승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P2P법이 무엇인지부터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게 P2P, P2P 이렇게 되게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이 P2P가 과연 무엇이고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P2P는 피어투피어의 약자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출을 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투자자분들을 모집해서 이 돈을 모아서 개인들에게 다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개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법인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은 많은데요. 어쨌든 가운데 이 플랫폼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을 P2P라고 말합니다. 즉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기관들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그거보다는 금리가 높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서 요즘 인기가 높습니다. P2P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성도 같이 높은 거 맞나요?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P2P가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중간쯤 되는 겁니다.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 정도의 위험도는 없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즘 예금금리가 1%대잖아요. 그거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대출자 입장에서도 은행보다는 금리가 높지만 그래도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훨씬 싸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구체적으로 P2P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동안은 P2P가 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규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봐도요. 다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우리나라가 법이 없나요? 네, 다른 법조항들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P2P를 금융산업의 하나로 인정해서 단독법을 발의한 겁니다. 네. 그동안은 가이드라인으로 규제를 받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온투법이라고 불러요. 온투법이요? 네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지금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1월 중,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중에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금융업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금융업계에서는 완전히 대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법이 통과된 직후 11월 8일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었어요. 네, 이거는 뭐 법제화에 따라서 소비자 경보가 발령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 계속 불거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경고를 한 겁니다. 국내 P2P 시장을 보시면요.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P2P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급성장하는 산업은 반드시 위험이 따르잖아요. 맞아요. 급하면 그러니까 얹히는 거죠. 네네네. 급체. 그렇죠. 네, 우리나라 P2P도 급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연체율 상승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P2P는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한참 지금도 시끄러웠던 DLF와 마찬가지로 P2P 역시 투자 상품입니다.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만큼 연체나 개인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업체에서도 이런 걸 조금 악용해서 허위로 뭔가를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P2P 누적 대출액이 6월 말 기준으로 약 6조 2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출 잔액, 그러니까 현재 대출 잔액 기준으로 1억 8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60에서 70% 정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상품입니다. 근데 이 PF 상품이 굉장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영역인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잘 인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상품을 보고 잘 모르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원금을 내가 이거 원금을 다 날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P2P 협회 기준으로 연체율이 30일 이상 연체율이 12.5%로 높은 편입니다. 오, 그거 굉장히 높네요. 네, 근데 이 연체는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연체가 해결이 돼서 돈을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을 수도 있지만, 부실로 이어지면 그 뒤에 법 조치가 끝난 다음에야 돈을 회수받을 수 있는데 전부 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퀘스천 마크인 거죠. 특히 좀 문제가 되는 게 P2P는 아직 법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정 단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럼 어떻게 단체가 있긴 합니다. 지금 마켓플레이스 협의회라는 곳과 P2P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협회도 뭔가 그 회원사들의 위법행위를 뭐 강제해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느 정도 우리 협회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 요건은 갖춰야 돼라고 본인들 내에서 협회 내 가이드라인을 두고 회원사들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데들은 그나마 조금 안전한 편입니다. 그나마 보호를 받고 있는 거네요. 협회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 협회에 가입되지 않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데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 안에 테두리 안에는 들어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협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조금 더 위험성이 있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P2법이 제정되면서 업계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불안전 판매 같은 소비자 문제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이용자 보호는 충분하게 담겨져 있는 것인지 과연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P2P 업계가 굉장히 많이 가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올해 P2P 관련 민원 건수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29건 들어왔는데요. 지난해 전년 동기를 보면 1758건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업계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업계에서는 끊임없이 법제화를 외쳤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조금 걱정하셨잖아요. 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P2P 관련 법안이 마케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계의 입장은요, 오히려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입장인 거죠?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를 살펴보면 일단 P2P 법이 제정이 되면요, 대형 금융기관들에서 대거 P2P 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 금융기관들이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2P 업체에 투자할 때 굉장히 많이 까다로운 심사 조건을 거쳐서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저 대형 금융기관이 투자한 P2P 회사는 아무래도 신뢰성을 얻을 수 있겠죠.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게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투자를 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형 금융기관이 나 대신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소비자 보호에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아까 P2P 협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협회가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이 이원화되어 있는 협회 말고도 아무 데도 무적자 소속되지 않은 그런 P2P 업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법제화가 되면 법정 단체가 한국 대부금융협회처럼 그런 법정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협회 산하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보호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대형 업체나 이런 P2P 법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융 당국이나 업계에서는 이 P2P법 이후에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얼마 전에 금융당국에서 이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서 P2P 업계분들을 모시는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업계 의견을 일단 금융당국은 청취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1월 중에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서두에 얘기했는데요. 협회가 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개로 나눠져 있던 협회가 요즘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합쳐질 텐데요. 금융당국의 법제화 속도에 맞춰서 일원화시키고 또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이 P2P 대출 점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P2P 업체들의 과대 허위 광고만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입는 사례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 기억해야 될 점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겠어요? 네, 소비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나? 그 전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어떤 적발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먼저 얘기해 드리면요. 네. 2019년 올해죠. 올해 주요 적발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허위 상품의 허위 공시 등을 통한 투자금 편취, 그다음에 차주의 계약서 위변조, 여기에서 차주는 대출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 실적 부풀리기, 연체율 축소, 대출 심사 부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거를 비춰볼 때 어떤 P2P 업체를 선정해서 투자를 해야 되냐? 일단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이거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접속하셔서요. 등록대부 업체 통합조회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그쵸. 네. 근데 요즘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되게 광고도 너무 잘 해놓으셔서 혹할 만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가입하면 커피 쿠폰 준다. 맞아요. 뭐 얼마 이상 투자하면 선발해서 뭐 명품을 준다. 준다든지 뭐 이런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너무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하는 곳은 조금 주의하시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향후 법이 시행되면 이게 의무화될 텐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P2P 업체, 해당 P2P 업체 사이버 보안 수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암호화폐나 이런 거래소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도 조금 있고 그랬잖아요. P2P 역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을 요구합니다. 그런 만큼 너무 작은 곳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P2P 상품, 부동산 P2P 상품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품입니다. 일반인들이 이 구조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라는 걸 반드시 기본적으로 인지하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현장에 방문하시거나 해당 P2P 업체를 방문하셔서 직접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P2P 자체가 금융이긴 한데요.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고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고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길 지나시다가 본인이 투자하시는 P2P 업체 그냥 들어가셔서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보시고 조금 개인적으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P2P 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 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그나마 일정 부분 자율적인 거긴 하지만 본인들의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협회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적금 상품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말 그대로. 네, 오늘 P2P법 다뤄봤는데요. 조금 어려우셨죠? 자, 근데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겁니다. 이익이 크면 위험도 크다라는 거겠죠.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승미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 만드는데 조금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